경남 거창 대성고등학교. 지난해 이 학교엔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다. 전국 100분이 100입니다. 전국 탑입니다. 전국에서 56만 명이 치른 모의 학력 평가에서 전체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나온 것이다. 언어 100점, 수리 100점, 외국어 100점, 과학이 3문제 틀리고 사회가 딱 1문제 틀렸습니다. 그 학생은 2학년 김대회. 전국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김대회의 공부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불과 10여 분 남짓 주어지는 쉬는 시간. 수다를 떨거나 공부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대회는 친구와 팔씨름 중이다. 아쉽게도 패배. 팽팽한 접전이었던지라 친구는 다시 한번 붙어보자 권하지만 대회는 손사래를 친다. 대신 다른 친구들 틈에 끼어앉는다. 이번에는 영화 감상. 관심사도 다양하고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린다. 쉬는 시간에 게임도 하고 잠도 잘 자고 놀기도 많이 놀고 먹기도 많이 먹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에 대회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바로 이것. 잠자기다. 잠이 좀 많아서요. 수업 시간에 잠이 안 되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잠 웃는 게 50분 버티는데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모의 학력 평가 수석, 이 학교 전교 1등.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대회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살펴보자. 이 수업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돼 발전한 각종 사상과 철학을 공부하는 윤리 시간. 대회는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는다. 필기 내용이 많은지라 포스트잇을 사용한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은 볼펜색을 바꿔 특별히 체크하고 필요하면 한문도 곁들인다. 또 일을 하는데도 얘가 필요하고 또 국가도 얘가 필요하고. 영어나 수학 같은 소위 핵심 과목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임박해서야 공부하는 과목. 1시간 윤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의 성악설을 비롯해 외우고 이해해야 할 내용들이 쏟아졌다. 대회는 이 수업을 어떻게 공부했을까? 윤리 같은 경우는 책에다 원래 필기를 하는데 책에 자리가 없으니까 포스트잇 이렇게 좀 더 붙여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 수업 시간에 그 시간에 그냥 다 암기하고 그때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대회는 중요한 흐름과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바로 이해하고 암기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대회에게 직접 설명을 부탁했다. 처음에 이제 순자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성악설을 주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성기라는 악한 본성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욕구는 무한한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혼란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본성은 악한데 이렇게 바깥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회 혼란이 해결된다고 봤고요. 또 이렇게 필기 같은 거 해놨을 때 볼 때 그냥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막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색깔 볼펜 이런 걸 다 그냥 전부 사진처럼 찍어 놓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꺼내 와야 될 때, 그럴 때 그거를 사진 속에 있는 그냥 글을 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외우고 있어요.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울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걸로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이제 확대되면서 암기 과목에 적용이 되기도 한 거죠. 대회의 뛰어난 이해력 그리고 암기력은 중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익혀온 훈련의 결과였다.
제 생각에는 아빠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직접 공부도 하시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고. 대회의 암기 실력은 아버지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크게 향상되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진 연상 암기법을 지도했다. 영어 연상 암기법이라고요. 참 오래된 책입니다. 옛날에 뭐 20한 몇 년 전에 봤던 그런 그 책인데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우기가 참 무척 힘들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별로 쓰지도 않는 말을 외우는 게 힘든데 연상 암기법을 통해서 함으로 단어를 하루에 뭐 진짜 한 100개 정도씩을 외워도 뭐 한 7, 80개 정도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부를 시켰거든요. 어마운트 읽고 아버지는 자신이 학창시절 공부했던 오래된 교재를 가지고 매일 100개 이상씩 단어를 외우도록 유도했다. 그래, 찬성이야. 찬성하다, 동의하다. aware, 외워서 아는 거다. 알고 있는 알아차림. adorable. 소위 연상 암기법이라 부르는 이 방법은 6, 70년대 많이 사용되던 단어 암기 방법이다. 그제 사랑스러운 내용이에요. 발음을요, 한국 발음이랑 비슷하게 해서 뜻하고 연결시켜서 쉽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덜 같은 경우에는요, 지루한 이런 뜻이거든요. 우둔한 이런 뜻인데 덜 떨어진, 이렇게 덜 떨어진 이러면 우둔한 사람,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외우는. 빨리 외워지고요, 잘 안 까먹고. 단어 하나 외우는데 사실 어떤 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연상이 바로 탁 되는 경우에는. 근데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약간은 좀 어색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중간 과정이 싹 없어지고 단어가 뜻만 딱딱 생각이 나게끔 되게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 방법은 중학교 1학년 기초 실력이 없었던 대회에게 영어와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헛설, 서두르다. 서두르다, 오케이. conduct, 감독도 전도하다. demeanor, 태도. stride, 활보하다. band, 구속. 아버지는 매일 숙제를 내주고 그날 직접 테스트해서 얼마나 외웠는지 점검했다. 첫 한 달은 힘들었지만 금세 속도가 붙었다. 별로 부담감 없이 영어 단어를 외우게 됐죠.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루에 한 70개에서 100개, 그때는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무 그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웠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책 같은 데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토플, 토익 이런 거 탭스 칠 때 도움도 됐고요. 영어만이 아니다. 아버진 한자도 가르쳤다.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공부하면서 익힌 한자 실력은 결국 우리말의 어휘력을 크게 늘려주었고, 이런 바탕이 있었기에 영어 단어도 우리말과 연관시켜 외울 수 있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자를 한 2,000자 정도 얘한테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나니까 어휘력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어휘력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전과 그런 책을 안 사도 내가 그게 낱말풀이니까 그 뜻풀이가 다 되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데도 상당히 유리했고. 대회는 지금도 종종 명심보감을 꺼내서 읽곤 한다. 공자, 삼계, 도운. 일생의 그 계획은 어렸을 때 세우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그리고 하루의 계획은 인시에 세우며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며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젊은 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중요한 할 일임을 강조한 공자의 가르침은 게을러질 때마다 대회를 다시 일깨워준다. 간접적인 교육입니다. 물론 이걸 읽으면 한자에 대한 어떤 도움이라기보다는 애들이 정신교육이었죠. 근학편도 있고 뭐 개성편도 있고 존심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읽음으로써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좋은 말들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수업을 하기 전에 하나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한 5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단어 공부가 궤도에 오르자 아버지는 두 번째 미션을 대회에게 제시했다. 바로 영어 일기였다. 아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이었는데 마치 선생님처럼 아버지는 숙제 검사를 했다. 영어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아빠가 그 도장을 찍어 주셨죠. 그 검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체크를 해주셨죠. 아버지 숙제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일기를 쓰지 못한 날은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매일매일 쓰려고 노력은 했죠. 뭐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나 그럴 때는 꼭 쓰려고 했고 또 뭐 정 쓸 일이 없으면 그냥 아는 노래 가사나 아니면 시 같은 거 이런 거 번역해서 적어 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애가 지루해할까봐 하나의 충격요법이죠. 이제 하루하루 그래 해갖고 지가 고생했다 하는 것을 제가 감사하다는 그런 뜻에서 고맙다는 뜻에서 하나 찍어주고 또 약간 유머스러운 말도 하나씩 써주기도 그래 했죠. 사실 처음부터 잘 따라왔던 건 아니다. 대회가 아버지의 훈련에 적응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때는 아직 공부하는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중학교 때 지가 우리한테 부모한테 신임을 얻을 만한 그런 사실상 행동을 별로 안 했어요. 내 친구들하고 그러다니면 축구나 하고 틈만 하면 게임하고 뭐. 한 번 게임을 시작하면 두세 시간은 기본. 누군가 제동을 걸기 전에는 끝내는 법이 없는 게임 마니아였다. 너 비밀번호 어떻게 풀었어?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매일 게임 때문에 야단을 맞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거의 매일 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안방으로 갖다 놓고 또 비밀번호도 잠궈 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늘 머릿속에 게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집에 오늘 뭐 엄마가 절에 가야 된다 혹은 뭐 저녁 약속이 있다 이러시면 아 오늘 저녁에 컴퓨터를 얼른 켜서 해야지 뭐 7시 몇 분에 나가시면 컴퓨터 키는데 몇 분이 걸리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몇 분이 걸리니까 한 2판, 3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계속 하고 살았던 거죠.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엔 PMP가 좋은 놀잇감이 됐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다운받아 들으라고 사준 PMP에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아버지가 나섰다. 열을 받아 깼죠.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엄마가 뭐 시끄러우니까 나와갖고는 비싸게 왜 그렇게 했냐고 이야기할 때는 좀 아까운 느낌도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한테도 조금 미안하죠. 근데 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아빠 얼굴을 보면 좀 많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빠를 좀 많이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그냥 뭐 오늘 뭐 학교에서 별일 없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얘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 금방 풀리고 그랬죠. 그건 매일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1년에 뭐 기억날 정도로 한두 번 정도는 그래서 혼을 내면 사실상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정도의 혼을 많이 내버리죠. 때로는 자상하게 그러나 때로는 엄하게 중학교 3년 동안 쏟아부은 아버지의 수고 덕분에 대회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돼 있다. 이직하면 이틀 뒤야.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 그걸 이제 내가 이루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공부가 유아보육이었습니다. 그래 사회복지하고 유아보육을 동시 전공을 했는데 직장도 다녀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느라고 아이한테 봐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은 아빠가 학습에는 신경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은 구체적인 지식이 아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내는 책임감이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대회는 경시대회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려고 애들이 동아리 형태로 모여서 서로 문제를 풀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해준 고난이도 문제들이다. 이 중에서 친구들 발목을 잡은 것은 기하 분수 관련 문제. 역수를 취해서 4를 꺼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럼 4를 꺼내게 되면 4 플러스 2n 마이너스 11분의 47이 되잖아.
그 합이 왜 기억 분석 안 되는지 그 때문에 좀 헷갈렸어. 앞에 정수 부분이 0이 된다 이가 나머지가. 그럼 0 플러스 P는 어차피 P가 나오니까 P랑 밑에 분모랑 그 기압 분수가 됐었다면 분모랑 분자가 그러면은 이게 다 더했다 하더라도 0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회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했다. 기약 분수는 분모와 분자 사이의 공약수가 1뿐이어서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 지금 n의 최소값수 구하는 거니까 k1에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상수 n이 있잖아. 그래서 a분의 an 플러스 b. 대회는 자신이 찾아낸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그 차이를 따져보았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경시대회 문제라는 게 범위가 잘 없거든요. 이 범위 없는 문제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나갈 때 성적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겁이 많이 없어지고. 지난해 대회는 수학과 경제 경시대회에서 수상했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저녁을 먹은 대회는 30분간의 여유가 생기자 집으로 향한다. 공무원인 아버지는 퇴근해 대회를 맞았다. 네. 뭐 별일 없었어? 네. 덥지? 요즘 대회는 매일 이렇게 집에 온다. 자투리 시간에 잠을 자기 위해서다. 그 시간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TV 보고 어영부영 있는 것보다는 한숨이라도 자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어요. 집에서 편하게 자는 30분간의 낮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해낸 대회의 방법이다. 습관의 힘은 대단하다. 대회는 깨우지 않아도 정확하게 일어났다. 그 짧은 시간에도 피로가 풀린다. 집중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일단은 가서 잠이 안 오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학교와 집이 5분 거리에 있기에 가능했다. 주어진 조건을 100% 활용한 것이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대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부는 그날 배운 수업 내용들. 노트를 정리하고 두세 번 반복해서 읽어 완전히 이해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 수업 시간 때는 연습장에다가 빠르게 그냥 메모를 연필로만 해놓고 그리고 야자 때 여기 이 공책에다 옮겨 적고 그리고 뭐 그날 저녁에 한 번 더 읽어보든지 주말에 한 번 더 보든지 하고 내신 칠 때 한 두세 번 정도 더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 같아요. 대회 모든 노트에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 공부를 이렇게 다 했을 때는 100%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사람이 까먹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그래프인데 처음에 10분에서 1일 정도까지는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천히 되는데 이때 만약에 10분에 한 번 반복을 하고 또 1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이제 바뀌어서 잘 까먹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지속된다. 이런 그래프거든요. 훈련을 통해 단어를 연결시켜 내용을 빨리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업 내용을 외우는 건 아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이날 대회는 영국과 미국의 시민혁명에 관해 복습했다. 영국의 시민혁명 같은 경우는요. 제임스 2세가 전제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한 귀족들이 권리장전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왕을 치려고 하니까 왕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되고 그래서 무혈혁명이라도 불리는 그런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혁명이 있고 나서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되게 됐죠.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 식민지세라고 해서 뭐 인지세라든지 차 이런 데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보스턴 차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독립 정신이 계속 고취되고 그렇게 되면서 독립선언서를 발행하게 됐고 그 대회는 관련 내용을 줄줄줄 외웠다.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소리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렇듯 암기를 잘하는 대회. 그렇다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개념을 좀 이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공식을 어떻게 나왔는지 공식 증명이나 유도를 계속 했었어요. 수학에서도 관련 공식들은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 하지만 수학은 단지 외운다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회는 새로운 공식을 배울 때마다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증명해보는 연습을 한다. 과정을 스스로 증명해봄으로써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아빠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서 풀었죠. 그걸 풀면 어려운 게 풀리게 되면 이제 쉬운 거는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잘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 계속 어려운 문제를 권해주셨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많이 푸는 것은 계속 생각 없이 많이 푼다고 그건 노동일 뿐이다. 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공부를 해야 수학은 늘 수가 있다. 뭐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못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투자를 해서라도 이거 풀고 나면은 여러 가지 얻는 게 많을 것이다. 대회는 수학 공부 역시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진행했다. 개념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쉬운 문제가 아닌 심화 문제, 고난이 문제를 잡고 씨름을 시작했다.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일주일을 보낸 적도 있다. 저는 그러니까 답지를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 문제에 천착을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고 나면 일단 성취감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사고를 많이 하니까 어렵게 공부하면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새벽 한 2-3시까지 공부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가 안 풀리면 다음 날까지 미뤄뒀다가 또 다음 날까지 미뤄뒀다가 한 2-3일 정도 뒤에 다시 손대서 풀기도 하고 그랬었죠. 여기 보름달. 네? 보름달 보이세요? 보름달 떴는데. 거창에 하늘이 맑아서 가끔 이렇게 구름 없는 날 보면 별도 많이 있고 달도 보이고 그래요. 새벽녘 문제와 씨름하다 답답해질 때면 옥상에 올라 세상을 바라본다.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자신이다. 선생님도 참고서도 보조 역할일 뿐이다. 도시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뭐 그쪽에 더 좋은 사교육 선생님들도 있고 또 좋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만 거창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보다는 좀 열악하지만 충분히 여기서 해낼 수 있으니까. 네. 주말 오후 대회는 아버지와 운동에 나선다. 어느새 아버지와 승부를 겨룰 만큼 대회는 성장했다. 아들의 공부를 직접 진두지휘해준 아버지. 대회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디딤돌 위에서 이제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혼자 놔두면 작심삼일이 되겠지만은 부모가 이제 작심삼일 때쯤 계획을 해주고 또 매일 이렇게 잡아주면은 작심삼일이 아니고 6일도 아닌 한 달, 1년이 이렇게 감으로써 결국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말하자면은 습관화될 수 있는, 공부가 습관화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어릴 적부터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요즘 국제적으로 경제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그래서 저는 경영 전문 변호사가 돼서 세계 경제 정의에 이바지하고 싶어요.